민간 사업자에게 천문학적 규모의 이익을 안겨줬다는 게 핵심인 대장동 게이트. 누가 뭐래도 이건 이재명에게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게이트 수렁에서 빠져나오면 나오려 할수록 더 빠져드는 현상이 두드러졌는데, 몸통은 내버려두고 꼬리만 자르려고 하다 보니 무고한 사람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었죠. 이처럼 대장동 하면 이재명, 이재명 하면 대장동, 일종의 등식이 성립된 가운데 대장동 게이트에 준하는 새로운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15년 경기 성남시장 재직 당시 두산그룹 병원 부지를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해 주면서도 기부 체납 비율은 10%로 낮춰 민간 회사에 수천억 원대 개발 이익을 안겨줬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대장동 게이트가 불거지고 지금까지 이재명은 자신에게 쏟아지는 모든 의혹에 대해 궤변과 적반하장으로 일관했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과 의혹들이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그리고 몸통인 이재명을 가리키고 있지만, 오히려 이재명은 100% 공공개발을 국민의힘이 막았고 불로소득을 국민의힘과 가까운 인사들이 나눠 가졌다면서 야당의 책임을 돌리고 있죠. 하지만 이재명이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모종의 역할을 했을 것이라는 정황은 그야말로 차고 넘칩니다. 이재명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때 대장동 사업 공문의 최종 결재권자로서 10여 차례나 서명을 했고요. 또 스스로 대장동의 설계자라고 밝히면서 단군 일의 최대 공익 환수라고 자화자찬하기도 했습니다. 더군다나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는 이재명의 선거를 도왔고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도 임명됐었죠. 그런데도 이재명은 가까운 참모가 아니다라며 거리를 뒀지만, 검찰 압수수색 직전 최측근이라 할 수 있는 김용, 정진상과 여러 차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재명이 왜 이런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일까요? 모든 정황이 대장동 게이트 몸통은 이재명임을 가리키고 있지만, 이재명이 궤변과 적반하장으로 일관하고 있는 건 아마도 검찰 수사가 흐지부지 끝날 것이라고 믿고 국민을 우습게 알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 어찌저찌 해서 대선에서 당선된다면 김만배 등 사인방만 사법 처리를 하는 것으로 자신은 영원히 면죄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겠죠. 자, 그런데 한번 터지기 시작한 둑은 계속 터지기 마련입니다. 오늘 굉장히 큰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문화일보의 단독 보도였는데요. 이재명이 2015년 경기 성남시장 재직 당시 두산그룹 병원 부지를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해 주면서도 기부 체납 비율은 10%로 낮춰 민간 회사에 수천억 원대 개발 이익을 안겼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당시 이 부지의 매입가는 70억 원대였는데 현재 부동산 가치는 1조 원을 웃돌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번 의혹을 단독 보도한 문화일보가 입수한 성남시 두산건설 기업유치 관련 정자동 의료시설 개발이 공유 방안 검토 보고 문건의 관리대장을 보면요. 이재명은 2015년 7월 14일 성남시장 신문으로 이 문건을 결재했습니다. 보고서에는 정자동 3,005평 병원 부지를 상업용지로 바꿔달라는 두산건설의 요청에 따라 용적률 250% 이하에서 900% 이상, 건축규모 지하 2층, 지상 7층에서 지하 7층, 지상 27층, 또 연면적 약 12,000평에서 38,954평 등으로 허용해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굉장히 파격적이라 볼 수 있는데요. 이재명은 이 같은 두산그룹 요청을 대부분 받아들여 같은 달 29일 정자동 두산그룹 사옥 신축 이전을 위한 상호 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당시 자금난을 겪던 두산그룹은 이 땅을 담보로 1,300여 원의 대규모 대출을 받아 자금난에 숨통을 틔웠다고 하는데요. 성남시청은 재벌 특혜 논란 소지가 있다던 기존 입장을 바꿔 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자체 평가하는 등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때문에 지역정가에선 두산건설이 2015년부터 2년간 이재명 후보가 구단주였던 성남FC에 42억 원을 후원한 사실을 놓고 대가성이 있는 후원금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번 의혹의 핵심은 대장동 게이트처럼 두산그룹 병원 부지를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을 해주면서도 기부 체납 비율은 10%로 낮춰 민간회사에 수천억 원대 개발 이익을 안겼다는 것인데요.
이를 두고 부동산 전문가 시민단체들은 두산그룹의 개발 이익에 대한 공익 환수가 지나치게 적기 때문에 특혜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국토교통부 훈령을 근거로 기부 체납 비율을 최대 24.9% 748평까지 제시할 수 있었는데도 10% 301평에 그쳤습니다. 이른바 제2대장동으로 불리는 백현동에서 자연녹지 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을 해주면서 기부 체납 면적을 약 20%로 설정한 것과도 참 대조되는데요. 김성달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 정책국장은 성남시 대장동에서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행정 개입을 했는데 개발 이익을 공공으로 가져오려고 노력했는지 문제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자, 반면 이재명 후보 측은 기업 특혜가 아니라 시민 특혜라며 대기업 계열사 5개를 한꺼번에 유치했다는 것은 실로 엄청난 일이라고 당시 성남시 자료로 입장을 밝혔고, 이재명은 이전 시장들은 특혜 부담 때문에 용도를 변경해달라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며 두산 계열사가 모두 이전에 지역 경제가 활성화됐다고 자신을 친기업 정치인으로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장동 게이트와 이번 의혹이 매우 닮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번 의혹은 처음 제기되었던 사안은 아니었습니다. 지난 8월 안상수 전 인천시장은 네이버 두산건설을 비롯한 6개 기업에게 후원이라는 명목으로 뇌물을 받고 기업 현안에 관여한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한 바 있고요. 그보다 훨씬 전인 2018년 바른미래당 성남적폐 진상조사 특위는 지방선거 과정에서 이 지사가 성남FC 후원과 관련해 기업들의 인허가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고 의혹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경찰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서면 조사에 나섰던 지난해 7월 성남시장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이기인 시의원은 이 시장은 2015년부터 약 3년간 굴지의 대기업으로부터 160억 원의 구단 후원을 모금했다며, 그러나 후원에 참여한 기업들은 하나같이 기업 부지 매각, 도시관리계획 변경, 토지 용도 변경, 건축 허가 등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곳이라고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2018년 바른미래당이 고발한 이 사건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리고 불송치 처분했는데, 다시 문화일보의 단독 보도로 이 사건이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 며칠 전 자신이 대선에서 지면 없는 죄를 만들어 감옥에 갈 것 같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죠. 그런데 이 같은 이재명의 발언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는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성남시장, 경기지사, 집권여당의 대선 후보라는 보호막이 벗겨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